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도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맞부딪히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그 상대방의 이미지를 되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일상생활 영역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둘이 싸웠어요. A와 B가 싸웠어요. 근데 어떤 CCTV라든가 목격자라든가 명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A와 B가 둘 다 만취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서로 싸움이 시작됐고 뭐 같이 쌍방으로 싸웠어요. 근데 홧김에 술김에 이게 거기서 이제 사과하고 마무리됐으면 끝나는 건데 결국 경찰서까지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A 생각엔 그런 거예요. 이거 A는 평상시에 예의 바르고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먼저 사과를 할 줄 알고. 그래서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아 내가 뭐 이런 상황이지만 먼저 사과를 하면 잘 해결되겠지 라고 B에게 사과를 했어요. 경찰 조사 받는 중간에. 예.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일반 가해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물론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 가해자로 보여질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경찰 조사 이제 시작될 무렵에 그전에는 기세등등하게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한다는 식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한 건 아니겠죠. 평상시에 습관대로 사과를 한 거지만 그랬을 때는 이제 A는 상당히 가해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되고 B는 또 거기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어차피 지금 증거가 없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자기가 피해자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A가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다시 생각해보면 A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법적으로 하자고 하게 되면 미리 사과를 했던 그 사정들이 나중에 자기가 피해 당했다라고 말하는 말의 신빙성을 다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안들이 뭐 폭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겁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되면 아 이거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사과를 탁 해버리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충분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런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법적으로 싸움으로 돌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그 전에 했던 사과 때문에 그게 그 신빙성 자체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과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의 혐의, 본인이 일반 가해를 했다라는 진술로 의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인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속에서 수사관도 수사를 하고 판사도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돌입해서 양 당사자가 대화가 서로 잘 통해서 화해를 한다 그러면 뭐 서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 상대방의 의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사과를 한 마음대로 그걸 상대방이 받아주고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